고구려의 젊은 왕이 태어나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자리 잡은 고구려는 강대한 기상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18세의 젊은 왕이 즉위합니다. 이름은 고담더, 훗날 광개토대왕이라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국내성 오늘날 중국 지안을 수도로 삼고 북쪽으로는 거란과 숙신, 남쪽으로는 백제와 신라, 동쪽으로는 웨일보나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지만 이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고담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조상의 땅을 되찾고 나라를 크게 확장하겠다는 뜻을 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을 꿈꾼 것이 아니라 백성이 안전하고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을 바랐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는 이미 전장의 경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예와 전략에 능했고 주변 신하들조차 이 젊은 왕은 범상치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즉위식 날 그는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고구려의 왕으로 세운 것은 단지 왕자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을 새롭게 쓰라는 뜻일 것이다. 나는 이 사명을 다하겠다. 그 순간 젊은 왕의 눈빛 속에서 이미 장대한 역사 한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장 북방을 평정하다 광개토대왕의 첫 번째 목표는 북방이었습니다. 당시 북방에는 거란과 숙신이 자주 국경을 침범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위 2년 만에 대규모 원정을 단행합니다. 거란의 기병대가 빠르다 해도 고구려의 기마군단은 그보다 더 빠르고 강했습니다. 북방 전선에서 벌어진 전투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거란의 본거지를 함락시키고 수많은 포로와 가축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숙신 또한 항복을 청했습니다. 이로써 북방의 위협은 사라졌고 국경은 안정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돌아오자마자 국경 요새를 강화하고 주둔군을 배치했습니다.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복은 하루면 끝난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는 일은 매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은 그의 통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삼장 남쪽 백제를 압박하다 북방을 안정시킨 광개토대왕은 남쪽을 바라봅니다. 당시 한강 유역을 차지한 백제는 고구려와 오랜 경쟁 관계였습니다. 백제는 한강을 통해 물자와 문화를 받아들이며 번성했고 고구려 남부를 위협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대규모 남정을 단행합니다. 한강 이북의 요충지를 차례로 점령하고 백제의 성들을 함락시켰습니다. 백제의 아신왕은 결국 고구려에 항복하고 매년 조공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은 신라와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라가 왜구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구려는 군사를 보내 신라를 도왔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고구려의 우호적인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남쪽 전쟁이 끝난 뒤 한강 이북은 고구려의 땅이 되었고 이는 이후 고구려의 경제와 군사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장 왜와의 전쟁 광개토대왕 시절 일본은 왜라 불렸습니다. 왜는 종종 한반도의 남부에 출병하여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신라와 가야, 백제까지 그들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신라의 요청을 받고 직접 원정을 떠납니다. 고구려군은 바다를 건너 왜군과 맞섰습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철갑을 두른 기병이 돌진하는 장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를 동시에 주었습니다. 왜군은 결국 패퇴했고 그 세력은 한동안 한반도에서 약해졌습니다. 이 승리는 고구려가 해상에서도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장 경제와 내정을 다지다 광개토대왕의 위대함은 전쟁뿐 아니라 내정에서도 빛났습니다. 그는 정복한 땅에 백성을 이주시켜 농경지를 개간하게 했습니다. 성과 길을 정비해 물자와 군대가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자 고구려는 전쟁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과 무역로를 개방하여 주변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했습니다. 전쟁으로 얻은 포로와 물자는 다시 국가 발전의 자원으로 쓰였습니다. 6장 광개토대왕비에 새긴 역사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아들 장수왕은 만주 지안에 거대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높이 6.39m, 무게 37톤에 달하는 이 비석은 지금도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비문에는 그의 즉위, 전쟁, 정복, 내정, 그리고 백성 사랑까지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고구려의 자부심이자 우리 민족의 역사적 증거입니다. 7장 광개토대왕의 마지막 해 광개토대왕은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그는 고구려의 영토를 사방천리에 넓혔고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고구려는 그의 정책과 업적을 기반으로 번성했습니다. 장수왕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북을 아우르는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8장 오늘날의 교훈.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닙니다. 그는 힘과 지혜를 동시에 갖춘 지도자였고 전쟁 후에도 백성을 돌보며 경제를 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승리 후의 경영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